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스마트 인재 개발원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의 진행을 맡게 될 스마트 인재 개발원의 차현석 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될 설명회는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게 한 2,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한 2, 30분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보는 채팅창에서는 한 1분 정도 뒤에 채팅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저희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응답은 저희가 모든 설명회가 끝나고 끝에쯤에 이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차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이 어떠한 기관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 과정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좋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저희 스마트 인재개발원이 어떤 곳일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저희 스마트 인재 개발원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인재 개발원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국에서 탑3 안에 드는 IT 소프트웨어만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이고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최종 취업까지 연계를 시켜드리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수료시킨 인원은 현재 2,600명이고요. 그리고 이 2,600명의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수가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6개월 동안 수업을 듣고 수료한 학생들의 수가 약 94%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최종 이 교육과정의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을 취업과 연계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취업 연계를 협약한 기업만 현재 약 300여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기관들은 수료생이 전체적으로 취업한 기관들을 나열을 했는데 이 기관 이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약 300여 개의 기업들이 더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 교육과정에서 평균 취업률이 약 82%인데 현재 2021년도에 저희의 평균 취업률은 90%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저희 교육기관이 이렇게 90%의 이상이 취업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일어난 비법과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3개의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어 있는 취업의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토익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관련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스펙들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취업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런 디지털 분야의 경험을 얼마나 해봤는지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근 뉴스 기사만 봐도 디지털 지식을 채용평가에 반영을 하고요. 이러한 인재 중심 채용을 과속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광주에서도 인공지능 사업이 커지고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청년들의 이러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이런 디지털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대부분이 직무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조금 이런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만 IT 소프트웨어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만 이런 디지털 기술을 배운 친구들을 찾았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분야가 어떤 직군이든 어떤 업종이든 계속해서 융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서비스 제품이 함께 운영되면서 수익성, 성과, 그리고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현재 이제 모든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디지털 분야 중에서도 저희 교육기관이 수업을 하고,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 코딩,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IoT 기술을 저희 교육기관이 기초부터 실무까지 현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모바일의 앱이나 웹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런 서비스 기술들이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넷플릭스에서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해준다든지, 다 이런 것도 빅데이터 기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쉬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질병이 어떠한 지역에서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이 지역에 이런 병원에 대한 병에 발생되는 률이 많으니 유행을 할 거다라고 먼저 감지를 했지만, 최근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가 먼저 이러한 질병에 대한 유행을 먼저 캐치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 아프면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세돌과 경기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 사람과 같은 그 신경, 행동, 그리고 생각들을 다 인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공지능 기술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시동을 켠다거나 집에 있는 조명이나 온도를 제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물에 인터넷이 달려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한꺼번에 같이 배우게 되는 건데, 보통 다른 기관들의 수업은 이 둘 중에서 한 분야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 기관은 이 두 가지의 기술을 같이 한꺼번에 들으면서 융합하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운다는 게 저희 교육기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시면 진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는 어떤 서비스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을지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LG에서 사용하는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인 어플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사용자의 눈에 보여지는 기술들을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의 눈에 조금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유저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 감심도에 맞춘 피드와 추천 내용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IoT를 통해서 가정에서 헤이 카카오를 사용하거나 건조기 등을 앱으로 설정할 수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에 포함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모든 서비스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취업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칸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앞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취업할 때까지 총 5개의 단계로 케어를 해드리는데요. 그 5개의 단계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수업을 몇 개월, 1년 이렇게 준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약 5년에서 6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다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앞에 굉장히 많은 로고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모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실력을 높이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 1, 2, 3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레벨 1 기초 역량 강화에서는 프로그래밍, 코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바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는 파이썬 언어를 완전 기초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IT적인 지식들을 좀 더 쌓을 수 있게 뭐 정보 처리 기사나 SQLD 같은 자격증 공부까지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실제로 앞에서 배웠던 그 기초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웹이나 안드로이드 앱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머신러닝이라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뭐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협업이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수업 듣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해 봄으로써 팀 단위 학습과 협업하는 능력을 함께 키우게 되는 게 바로 이 레벨 2단계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벨 3 실전 역량 강화 부분인데,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술들,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인광과 똑같이 저희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게 인광과 비슷한 신경망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등 그동안 배웠던 모든 기술을 토대로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제일 값지게 얻어갈 수 있는 최종 프로젝트겠죠. 뭐 이와 더불어서 레벨 3단계까지 여러분들이 현재 수업을 했다라는 거는 수료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업들도 함께 병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까지 딱 봤는데 뭐 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야, 아니면은 아예 처음 이제 배워보진 않은 기술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수업 듣는 70%의 이상의 학생들이 비전공자 분들이시고요. 비전공자 분들 입장에서 보면 비전공자 분들을 위해서 완전 기초부터 실무 기술까지 눈높이 교육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공자 분들은 조금 대학교 때 조각조각 나 있던 전공 지식을 다시 결합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적합하게 이 수업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담임제도와 내부 강사진인데요. 담임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생들이 수업을 6개월 동안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학생들의 수준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보충 수업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날 수업했던 영상을 올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계속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공부를 좀 더 심화해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별도의 스터디 그룹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심화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방면으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1대1로 여러분들을 매칭하고 계속 케어할 수 있는 담임제도도 저가 현재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 멘토링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단지 내가 이 수업에서 이런 기술들을 배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어떤 프로젝트를 경험해봤고 내가 어떤 분야를 맡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그리고 3차까지의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교육 중간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의 직무에 적합한 개인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기초, 중간, 그리고 최종까지 해서 만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기술들인데, 제가 이 중에서 저희 연수생이 실제로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한번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만 뭐 하시나? 그냥 있지. 둘째 육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몇 개월 일했지? 5개월. 내가 맨날 우는데 미치겠어 정말. 잠깐 설거지 하는데도 불안해 죽겠지 뭐야. 그래, 나는 명순함이 추천해준 육아 어플 쓰고 있는데 너무 좋지 뭐야. 주문맘도 한번 써봐. 그럴까 그럼. 이거야. 에임에서 만든 인공지능 육아 어플. 소리야. 나는 예전에 가입했어서 로그인부터 할게.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메인 페이지인데 매일 달라지는 육아 팁과 우리 아이와 함께한 지 며칠이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프로필 사진 한번 바꿔볼래? 이 사진 잘 나왔네. 중훈 엄마,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어머, 이거 영인이 아니야. 맞아, 집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뒤집거나 할까봐 걱정되잖아. 소리 어플에서는 동작 감지를 통해 뒤집기 같은 위험 행동을 감지하고 알람을 보내줘서 안심이야. 게다가 카메라 주변 소리를 조용함, 시끄러움, 웃음, 울음소리로 각각 구분하고 울음소리의 경우 배고픔, 불편함, 피곤함, 고통, 트림 등으로 분석해줘서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빠르게 달래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 우와, 진짜 편하겠다. 영인 엄마, 잠깐 봐봐. 영인이가 뒤집기를 하려나 봐. 어머, 빨리 영인 아빠한테 연락해서 영인이 보라고 해야겠다. 잠시 후. 영인 엄마, 영인이 뒤집기 봐줬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네. 어쩌지? 소리 어플에 보니까 지금 배고프다고 나와있어. 빨리 분유 타서 먹여봐. 오, 주니까 잘 먹네. 진짜 배고팠나봐. 어머, 영인 엄마 이 어플 진짜 좋다. 그치? 게다가 지금까지 알림 온 기록들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육아일기도 쓸 수 있어. 이건 내가 어제 쓴 거야. 오늘 영인 아빠가 돌봐준 내용도 적어놔야겠다. 자, 여러분 좀 더 자세한 그 프로젝트의 깊이나 프로젝트의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에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연수생들이 최종적으로 수료할 때 많은 프로젝트들의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봤던 그 프로젝트 주제로 실제로 그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상도 수상을 했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참가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게 다 상을 전국적으로 타온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모전에 참여를 해라라고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게 저희가 매일 여러 정보와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에 참가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좀 더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멘토님들을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끼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한계치를 정해놓고 만든다는 조금의 취약점이 있는데 저희는 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기업 실무자나 아니면 전공의 교수님들 그리고 전공자인 팀장과 팀원까지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갑니다. 실무자 그리고 지도 교수자가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퀄리티의 높은 프로젝트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이외에도 제가 이거 앞서서 설명을 드린 건데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6시 이후에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랩시를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한 이력서 그리고 자소서 좀 더 체계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특강 같은 거나 그리고 별도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주고 합격으로 가는 여러분만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면접이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면접 트레이닝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료 전에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 잡 페스티벌이라는 걸 진행을 함으로써 기업과 취업 매칭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진대회, 모의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특강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수료 후에도 진행되는 취업 연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나는 단순히 뭐 개발자만 할 수 있다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그렇게 한정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이 분야가 어떤 분야와도 융합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영상은 저희가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성과물 발표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인데 한 2분 정도 보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Open eye, feel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수업 때는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뭔가 급하게 끝나는 기분 들고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어떡해. 학교에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번에도 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인가요? 정말이죠. 저는 진짜 옷을 벗고 술을 먹으러 갑니다. 시원하게 마시고.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발전 과정에 가진 연구원인 최수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했다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수술의 날 때 저한테 꼭 공부 취업해서 소모시켜주겠다는 그 말처럼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Make it last forever. Stuck in time. Yeah, I'm surrendering. Hold tight.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대학교 프로젝트 발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팀원끼리 협업을 잘 하고 아이템에 대해서 그냥 고심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기술 설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보게 돼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은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수상을 해서 되게 기분 좋고 이제 다 같이 고생해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네. 오빠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 저희 프로젝트를 예쁘게 봐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그 최종 프로젝트 결과 영상을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영상이었고요. 수료 이후에도 저희 취업지원센터에서 여러분의 전공 그리고 희망 직무를 미리 조사해서 적합한 채용 기업들을 계속해서 매칭시켜 드리니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취업률이 혼자서 열심히 알아봤을 때보다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뭐 300여 개의 취업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취업처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신규 협력 기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여러분들이 현재 이 교육을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21년 11월부터 교육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2년제 학생들은 1학년부터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에 다니시는 학생들은 3학년까지 모두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교육비는 전액 무료고요. 뭐 교재비, 그리고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프로젝트 재료비까지도 저희가 전액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대 월 50만 원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2월 과정까지는
타 지역의 경우 월세 부담을 줄여들기 위해서 지원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에 조금 더욱 도움이 되고자 IT 필수 자격증인 뭐 정보 처리 기사나 분석 기사 그리고 SQLD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특강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러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뭐 중견기업 그리고 공기업에서 이런 말씀을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특강,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특강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담당 연구원과 사전 면담을 한번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애습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사전 과제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합격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한 1주 전이나 2주 전에는 합격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대로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은 저희 다음 달에 딱 설날 끝나고 진행되는 2월 7일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딱 이런 2월 달에 듣기가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3월 과정에 진행되는 사전 접수도 현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좀 궁금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생생하게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인센티브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영상 보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진행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여건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야간반이나 주말에도 수업을 하는 스마트 인재 캠퍼스라는 단기 클래스도 진행을 하니까요.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스마트 인재 캠퍼스를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메뉴 중에 단과 과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오셔서 이런 단기 교육들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분명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 기관이나 뭐 이 교육 과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가져온 노하우와 열정으로 열심히 교육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여러분은 저희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채팅창에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딜레이가 저랑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져도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늦더라도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IoT 과정은 3월 달에 나오나요? 라는 질문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IoT 과정은 3월 달에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빨리 수업을 이 IoT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과정 중에 인공지능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과정에도 이 사물 인터넷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뭐 3, 4월 달에 진행되는 IoT 과정을 기다리셔도 되지만 인공지능 과정을 같이 함께 들으셔도 거의 커리큘럼에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인공지능 과정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월과 3월과 과정은 그 과정의 이름이 똑같으면 과정 내용은 동일합니다. 틀리지 않으니까요. 뭐 3월 달에 지원이 가능하시면은 3월 달에 있는 교육 과정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저희가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일과 시간에는 수업 참여가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야간이나 주말에 수업을 들으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수업이 이제 하루 8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은 저희가 뒤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스마트 인재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단기 과정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리죠. 이제 그 과정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저희 계속해서 수업을 야간이나 주말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단과 과정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중 쉬는 시간은 당연히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으면 너무 힘들죠. 강사도 힘들어요. 8시간 수업하기가. 그래서 50분 수업 시간, 10분 쉬는 시간, 그리고 중간에 점심 시간이 있고요. 그 쉬는 시간은 다 존재를 합니다. 빅데이터 과정과 인공지능 과정이 많이 다른가요? 이게 진짜 저희가 상담을 받으실 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빅데이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빨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나 하두비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빅데이터를 깊게 배우는 게 빅데이터 과정이고, 인공지능 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나 그리고 이미지 처리, 음성 처리,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포커싱을 위주로 수업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효과적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분산 처리 기법을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과정이 적합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뭐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이나 모바일 앱 개발하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공지능 과정을 듣는 게 적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과정은 저희가 별도로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는 하고 있어서 아마 2023년에는 2022년 후반이나 2023년에는 별도의 과정이 개설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 카톡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과정이 개강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이후에 과정들 존재를 하죠. 그래서 3월에 사전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개강을 하면 즉시 바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애기 프로젝트 있죠. 저희 비전공자 3명 학생과 전공자 1명 학생이 만든 겁니다. 비전공자 3명이면 완전 이전에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 저희 수업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저희 최종 프로젝트까지 만들어내서 장관상까지 수상을 한 친구들이고요. 그만큼 당연히 본인들로 열심히 했겠죠. 저희 기관에서 도와드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프로젝트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취업 지역 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연락들이 옵니다. 그래서 굳이 광주 전남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수도권, 세종시, 경남 그리고 경북까지도 다방면으로의 지역에 취업이 가능한 실정이고요. 제가 이제 빅데이터 과정이랑 인공지능 과정 앞에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실업급여가 끝나면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수업 듣는 도중에 실업급여를 다 받으셨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린 금액을 그대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받는 건 불가능하고요. 빅데이터 AV 분야는 비전공자가 취업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분석 분야에는 전공자분들이 거의 비전공 하시는 분들랑 비례하죠. 숫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고 어떤 걸 경험해봤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역량을 쌓으시면은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현재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시장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본인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스는 총 25명에서 2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내 식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셔야 되고요. 저희가 식사할 수 있게 이제 지원금도 함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지원 시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본인이 어떤 나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공자라고 하시면은 비전공자하면은 저는 사물인터넷 과정이나 인공지능 과정을 추천을 드리는데 조금 더 전반적으로 풀스택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과정이나 사물인터넷 과정을 추천을 드립니다. 석사 하신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석사를 하셨을 때에 전공하시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빅데이터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2년 이상 공부를 하시고 논문까지 쓰시기 때문에 저희 학생보다는 당연히 지식질이 더 높은 상태시겠죠. 근데 저희 학생들도 그분들 못지않게 기본적인 딥러닝 지식이나 머신러닝 기술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현재 보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평균 근로 시간은 요새는 거의 기준 평균 근로 시간 하루 8시간을 거의 지키시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근이 있다 하시는 회사도 있겠지만, 이건 회사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최근에는 고용법 자체가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거의 평균 근로 시간을 지키시려고 기업들도 노력을 하십니다. 불합격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그 취업 절차에 대해서 면담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면담을 보는 이유가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교육 방안이나 교육 그 바가 이 학생이 저희 학생들과 충분히 공유 공감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위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안 뽑습니다. 저희 그 26명의 학생들과 공유 공감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면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면담에서 충분히 저희 학생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시면은 불합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거나 학생들과 융화가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불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죠. 지금 수업에서 인공지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점에서 듣고요. 빅데이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분원에서 듣게 됩니다. 네, 빅데이터 과정을 들어도 충분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저희 기관의 가장 큰 장점, 프로그래밍과 빅데이터 기술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로도 많이 취업을 하십니다. 훈련 수당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가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가입이 되셨다라고 하면 50만 원이고, 거기에 타 지역에서 오셨다라고 하시면 2월 과정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15만 원까지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다 해서 이게 65만 원 정도의 수당이 되겠죠. 아니요, 장관상은 저희가 줄 수가 없죠. 장관상은 실제로 장관님이 주최하시는 대회에 나가서 저희 학생이 수상을 해온 거죠. 창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최종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래도 이 프로젝트로 창업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창업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실제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도 있고요. 신청 기간은 저희가 보통 과정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봤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면담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사전 예습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약간 심각한 경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절반은 온라인, 절반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실제로 저희 기관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화요일, 목요일은 집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듣고요. 저희가 전체 온라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대면으로 학습을 해야 조금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교육 과정은 저희 본원 CGI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CGI 센터에서 주 5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기간들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기간들이. 그럼 프로젝트 기간이 꼈다라고 하면은 전체 과정에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토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맞습니다. 저희 아까 그 광주 과기원에 취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영재 씨라고 계시는데, 저희 그 방금 프로젝트 보여드렸던 그 애기 프로젝트 있죠.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신 게 영재 씨예요. 영재 씨, 그 과기원에 취업하신 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재 씨가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영재 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취업이 되신 거죠. 뭐 별도로 저희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런 기술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본인 자력으로 취업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시면 3월달 과정에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 취업시키고 있는 모든 그 기관의 평균 연봉이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뭐 그 저희 광주 전남권의 평균 연봉을 산정을 해보면 약 2,8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나이가 뭐 많으셔도 나이가 뭐 50대셔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3월 과정부터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그 월세 비용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3월 과정부터는 저희가 별도의 기숙사 비용, 월세 비용은 지불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취업지원금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나머지 비용들은 다 똑같이 지원을 해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까요? 자, 여러분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은 만약에 평일에 수업을 듣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빠질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담임연구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정 때는 담임연구원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뭐 하루 정도는 양해받고 결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날 못 들었던 수업은 저희가 매일 수업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서 그 다음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시험지원제도가 만약에 1유형이시다 그러면 최대 50만 원으로 받는 거고요. 2유형이시다 라고 하시면은 30만 원 지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그 훈련 장려금까지 해서 2유형이면 50만 원 상당, 그리고 만약 본인이 1유형이면 8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보처리 기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축소해서 수업을 듣는 건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다른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특강을 별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2월 과정 AI 과정은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마감이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근데 2월 과정에 지원을 하셔서 만약에 면담을 받다 그럼 저희가 자동적으로 3월달 과정으로 연계를 시켜드릴 겁니다. 복습 주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하나요? 복습 주기가 혹시 어떤 얘기일까요? 복습 주기가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즉 웹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웹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빅데이터 과정을 추천을 드립니다. 빅데이터 과정을. 네, 타지역 지원금이 숙소에서 월세 지원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만 원. 네, 이 라이브는 저장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고 내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국민취업제도는 내일배움 카드랑은 다릅니다. 내일배움 카드는 저희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카드고, 국민취업제도는 이러한 수업을 들었을 때 지원해주는 별도의 사업이고 좀 다르죠. 마케터 쪽이시면은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여러 가지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 경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2월 과정에 지원하신 숙소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교육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학원에서 별도로 복습할 수 시간도 존재를 합니다. 한 10시까지, 9시에서 10시까지는 본인의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업이 끝나면 뒤에다가 뭐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명부들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부만 작성을 해주시면 본인 자리에서 공부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반에 들어오시면은 본인의 컴퓨터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 제어로 강의장에 있는 PC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똑같은 환경에서 집에서도 복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야지만 이 수업은 들을 수가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시면은 인공지능 과정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경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정을 추천을 드리고요. 진호 씨 아마 통계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데 조금 어떤 분야, 어떤 과정이 맞을까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는 통계 쪽에 깊이 관심이 있으시면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정. 거의 다 뭐 비슷하게 통계는 배우긴 하는데 통계 쪽이면 크게 두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을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통계 기술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네, 928시간입니다. 빅데이터 과정도 마찬가지로 928시간입니다. 네, 면접은 저희 본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 면접만 저희 본점에서 보는 거고요. 수업 자체는 이제 분원에서 들으시면 분원에서 들으시는 거니까요. 첫날만 저희 기관에 오셔가지고 저희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방향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죠. 통계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 빅데이터 과정이나 인공지능 과정 자체에서 통계적으로 배우는 수업은 거의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래도 통계 쪽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저는 빅데이터 과정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빅데이터 과정을. (880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 3월달이나 4월달에 개강하는 사물 인터넷 과정이 880시간이고요. 나머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과정은 다 928시간입니다. 네, 수강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다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면담 일정을 잡아서 바로 다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자율주행 드론이라고 하면 저희 교육과정에 자율주행과 드론은 없거든요. 아마 프로젝트 했던 걸 보신 것 같은데 본인이 실제 프로젝트를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실제로 실물로 코딩도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수업 자체에는 없습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 수업은. 자,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까요, 여러분? 네, 3월 달에도 인공지능 수업은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면 바로 다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먼저 2월 과정을 신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열리는 과정을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전 접수를 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별도로 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수업을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게 디자인 싱킹 수업인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기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특강들도 별도로 존재해서 이제 그런 수업에서 여러 가지의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이 딱 이제 7시 50분인데 저희가 7시부터 해서 약 50분 동안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오늘 답변 드린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뭐 저희 기관 쪽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더더욱 친절하고 자세하게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명회 들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희 오프라인에서 뵙고 다시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 너무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